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 스태프들이 다 가져다 드릴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저쪽에 검은색 입으신 여자분. 네. 좌측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오너로 지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김성권 리더님께 궁금한 점은 네, 사실 글로벌 IT 회사에서 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이 타이틀로 주셨는데 어떻게 차별화되게 개발 성과를 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대회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범한 엔지니어 분들도 하고 계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좀 더 탁월한 방법으로 더 다르게 성장한 방법이라던가 그 방식들을 듣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사실 일하는 방식은 어느 회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애자일 방식으로 스프린트대로 운영하고 있고, 음, 조금 다른 점은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제 팀을 구성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팀이 어떻게 그 제품을 글로벌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슈퍼앱에 있다고 했는데, 그 슈퍼앱 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앱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메인 개발을 프론트엔드 개발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를 다른 쪽에 맡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엔드에만 스페시픽하게 좀 전략들을 짜서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 그 코드를 그 쉽게 런칭할 수 있는 어떤 공통화된 모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팀에서 특히 뭐 AI 프로젝트 프론트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빠르게 그 팀을 구성해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게 이런 류의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더? 네, 저희는 뭐 POC 팀 같은 것도 좀 빠르게 그 구축이 되는 거라고 되는 편인 것 같고요. 뭐 한 예로 만약에 저번에 저희 일본 오프라인 행사 중에 AI 프로필을 만드는 어떤 그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AI 프로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서버에 올리고 프론트 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아이패드로 고객들 찍으면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그 미리 그려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요런 게 한 두세 명 이렇게 빨리 뭉쳐서 빨리 만들었어요. 한 달도 안 걸리고 3주 만에 만들어서 바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실 준비 되셨죠? 얼른 손 들어주세요. 네, 아까 몇 분 들으셨는데 왜 없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우규정입니다. 저는 김정현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AI랑 IoT 이쪽의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같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미래에서 창출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학습을 하려면은 IoT,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서버로 보내야 된다. 이런 블로킹이 있었는데, 그거를 프래그먼티드 러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온 디바이스에서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 AI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것 말고도 프라이버시 관련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 관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블로킹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블로킹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되고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이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뭐 개인의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그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병원 데이터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런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개발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학습을 진행하면 그 학습 안에 있는 심플한 수식 있잖아요. 뭐 AX 플러스 B라는 요 안에서 A와 B를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 값들을 얼만큼 최적화시켜서 각 뉴런들이 그 길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아웃풋을 창출해내는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법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했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라고 하나 스마트폰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런 정도의 이제 컴퓨팅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폰이나 컴퓨터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킨 거를 이제 서버에 보내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AI 모델이잖아요. 얘네들을 합치는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들을 또 해석하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변형해서 보냈지만 그걸 다시 원 데이터로 복구하는 또 그 약간 해킹 같은 기술들도 있어서 이 약간 창과 방패 같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또 해주는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주는 또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개인화 시켜서 그 보안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 기술 싸움이고, 제가 최근에 본 논문만 해도 거의 그 서베이 논문만 해도 서너 편이 있었고 관련 논문만 해도 수십 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핫한 에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그 노인 그 집에 실제 집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희는 최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오프만 되는, 그분들이 방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이런 심플한 데이터만을 얻어내서 한다는 이런 시스템 접근으로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AI를 얹어서 그분들의 뭐 우울증이나 치매나 아니면은 수면의 질 같은 걸 예측하는 것들을 해서 뭐 꽤 성공적인 그 성취를 이루었고 논문도 발표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최근에도 레포트나 뭐 논문들이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한 편 정도 추천 하나 해주시죠, 교수님.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 날리지 워크잖아요. 이제 지식 기반의 근로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지식 기반의 근로자들에게 얼만큼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걸로 지금 미국 정부과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다면 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공해 줬던 데이터가 다시 나에게 최적화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Toward Personalization of the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그런 서베이 페이퍼가 있어요. 그 페이퍼에 보면은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런 개인 정보도 보호하면서 개인 그 퍼스널라이제이션도 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퍼를 추천합니다.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네, 저 끝에 남색 남방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쪽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고요. 저는 이제 X 김지아 연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수치로 이제 X의 글로벌 유저가 좀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 주신 200개 런칭된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해외 고객들이 좀 더 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는 브랜드 입장에서 해외로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고 해외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 국가라고 치면 아마 일본이 조금 더 그래도 X에서는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의 타겟층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서비스가 저희 유저 그로스에 이제 견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단번에 늘었다 이런 이제 뭐 A/B 테스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한 가지 영향보다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유저들이 사실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수익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질적, 양적 컨텐츠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영향을 차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X의 타겟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관심사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유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광고 영역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역 부분에서 타겟 어디언스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는 40대 이상 여성이면은 이제 이러한 관심사를 가질 거야 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모그래픽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유저가 이 플랫폼에서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뭐 뮤직이랑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보면은 그 관심사가 되게 확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요즘 K 콘텐츠 이런 부분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K 뷰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K 푸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다른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타겟 오디언스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줄무늬 티셔츠 입으신 분, 네. 하나는 김지아 연사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연사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는 트렌드에 대해서 AI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조작이나 오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방지할 대책인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하고요. 편향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 당장은 AI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기술적으로 나중에 도입하기 위해서 뭐 태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데이터에 저장을 해두고 이런 뭐 마킹하는 부분들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어떻게 준비하지 나중에 도입할 때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지를 나머지 좀 연사님들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AI를 접목해서
이제 유저들이 어떠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서머라이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뭔가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유저들이 가장 반응하는 그런 컨텐츠가 저희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 팬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세대별로 이러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안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우쳐질 수가 있는데, 사실 AI를 도입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제 뭐 좌우를 다 떠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X가 사실 뭐 좌쪽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확산도 많이 되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이제 많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조금 더 중립적인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또 AI 그룹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봤을 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크롤링해서 뭐 유저들의 반응을 올라왔을 때 이제 뭐 특정 정당에 의해 뭐 지지되는 그런 컨텐츠가 많았다고 하면은 이제 AI를 통해서 조금 더 골고루 이제 올바른 시선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중립적인 태세를 갖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인간을 대체하는 플랫폼은 그러니까 그런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않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골고루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올바른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가정은 전체적인 인구가 이렇게 뭐 가입을 하고 이용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한쪽이 장악한 입장이라면은 반대쪽에선 들어왔다가 거부감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고 한쪽으로 계속 치우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가입된 유저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공화된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X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 더 오픈 플랫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으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컨텐츠 이제 모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뭐 저희가 뭐 만약에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쳐진 그러한 이제 컨텐츠 모더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중립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X에서의 대책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론 머스크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SNS 플랫폼 하면 뭐 진보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뭐 데이터를 뽑아 보면은 이제 그런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쪽도 많이 이제 뭐 온보딩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 이야기도 많이 이제 하시려고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되게 중시 여기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준비하는 때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되는지 좀 다른 분 연사분이 개발적으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럼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AI 기술을 예시로 들자면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당장 뭐 준비한다면은 뭐 선호도에 따른 태그를 이렇게 좀 DB에 저장할 수 있거나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도입을 대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적재를 하는 게 좋은지랑, 아니면 뭐 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당장은 도입을 안 하더라도 준비해야 될 밑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게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준비인지 알려주시면은 좀더 좀 포괄적인데 B2C의 좀 커머스적인 성향이라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모든 기업들이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어떤 리퀘어먼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딱 타겟팅해서 지금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언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시키기 위한 걸로 전환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아마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 저는 학습을 시킬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데이터는 계속 그 쌓이고 있고 그 저장 비용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저희 쪽은 아니지만 저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그쪽도 굉장히 강력한 그 AI 머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 담당자분과 좀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코파일럿 같은 저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걱정됐던 게 만약에 많은 대다수 유저가 계속 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 잘못됐어 라는 데이터를 무한 반복해서 이 AI가 그걸 학습하기 시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돼버리면 어쩌지? 이런 게 좀 고민이었고 그런 아까 그 코드를 추천해주는 그 코파일럿이라는 툴이 만약에 많은 나쁜 레벨의 코드를 계속 좋다고 추천을 해버리면 얘가 그걸 학습해서 나중에 추천해주면 어쩌지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 분에게. 그랬더니 이 코파일럿이라는 그 AI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데이터 학습이 작년 초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습 한 번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매달 뭐 매년 이렇게 갱신하진 않는 것 같고 그 대신 그 마지막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다음에 추가되는 그 뭐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하면서 좀 더 디벨롭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한 그런 가스라이팅류의 데이터들을 좀 그 분석을 하면서 버리는 것 같은 로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방어책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받은 어떤 인사이트를 토대로 다음 이제 랭귀지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좀 디벨롭하고 있는 걸로 전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그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어떤 이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데이터가 80%고 그 모델이 20%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퀀티티보다는 퀄리티죠. 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올바른 레이블링이나 정확한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은 정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학습하는 그런 모델들은 약간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답이 있고 그거를 학습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실제 사용되는 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래서 학습한 정답이 있는 것과 정답이 없는 것들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이제 그룹핑을 시켜서 그거 기존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이제 또 탈락시키든지 업데이트를 시키든지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라서 지금 AI 모델 관련된 걸 준비하신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레이블링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에 파란색 줄무늬.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키노트 각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우선 감사하고요. 저는 스타트업 건강 관련된 스타트업 트래커 김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AI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각자 그 연사님들께서 AI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AI 서비스 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비즈니스든 일상이든 정말 그냥 본인이 필요한 거 뭐 있는지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혹시 뭐 나왔으면 좋겠는 AI 서비스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유 없으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AI를 개발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AI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AI는 뭐 제가 교수직을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하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글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들,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해서 나오는 모델들이 저에게는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추천서거나 이렇게 오면은 예전에는 이제 고민이죠.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일단 데이터를 보내다오 그러면은 그 어떤 저와의 관련된 것들을 보내주면 요즘 나오는 AI들은 그거를 맡기면 초안을 써줘요. 그러면 이제 초안을 보고 이제 체크해서 잘못된 것들 수정만 하면은 뭐 이제 제가 쓴 것보다 나은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 초안 좀 써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제 그 난리지를 넣으면은 이제 포맷이 돼서 일을 하는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 플러스 네 그런 용도로 AI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AI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개발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치매 예측 진단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생체 신호를 받아서 그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수치로 나오는 건 설명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그런 홈닥터 그래서 그런 메디컬 관련된 그런 정보를 주면 그쪽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당신의 건강 상태는 지금 이런 형태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주는 이렇게 대화형 AI를 이제 연구도 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단순히 그 전에는 이제 수치적으로 그 사람의 질병을 예측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사용자 측면에서 훨씬 유용하더라고요. 좋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AI를 개발하면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끼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코파일럿이라는 그 AI를 쓴 이유는 학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개발할 때 속도도 올려주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코드를 작성하고 추천받은 코드가 쓰든 그냥 제가 작성하든 뭐 시큐리티 관점에서 다시 이걸 재해석해줘. 뭐 리팩토링 관점에서 재해석해줘.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게 되면 제가 그게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냥 쓰는 사람과 이렇게 여러 관점들을 그 물어보면서 학습으로 쓰면은 훨씬 저는 성장하는데 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원래 제가 다 구글링을 해서 찾았어야 될 것들을 그냥 하나의 분석 툴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에 출시됐던 그 챗GPT 모바일 버전 있잖아요. 그거 영어 공부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엄청 유용하고요. 제가 원래 스픽이라는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거를 GPT에서 만들어주는 바람에 그걸 잘 쓰고 있고요. 개인적인 AI에 대한 견해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로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전부 다 AI에 대한 지금 좀 홀릭이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있어 보면 모든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는 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그렇고 머신러닝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지금 어느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걸 만들어내서 돈을 벌고 압도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도기이고 그럼 저는 그거에 휩쓸려서 자꾸 거기를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묵묵히 하고 딱 어떤 혁신적인 게 나올 때 딱 뛰어들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까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지아 이사님은 나왔으면 하는 AI 서비스 하나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근데 뭐 계속 그 개발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마케터로서 이제 젠지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나면은 이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북미 쪽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젠지들이 쓰는 용어 이런 부분 그리고 그들이 주로 보는 컨텐츠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찾아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강화되면 저희 마케터 분들이 좀 더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은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세션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연사분들과 뭐 명함도 교환하시고 그때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